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혹시 야산 이달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이분은 이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를 사신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어, 요즘 여러 가지 세상사의 흐름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고요. 다루는 분야가 좀 어려운 분야라서 오늘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야산이 호가 야산이고 이름이 이달입니다. 1889년 현재 김천 구승면에서 태어나셨고 1958년 부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몰락한 양반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독학으로 주역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본인이 금강산에서 공부한 이후에 본인이 직접 바꾼 일이 붙인 이름입니다. 달은 해의 반대죠. 해와 달 할 때 달인데 달은 음의 상징입니다. 즉 후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분은 판단을 하고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작년에 그 작고한 역사학자 이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야산 이달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 후천 계백이 뭐냐? 이거는 그 당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일제시대 우리 민초와 민중들의 기댈 곳 없는 마음을 어루만져준 그런 그런 이제 사상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랬죠. 서양 문물이 들어오죠. 신문물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들어오고 천주교 같이 들어왔죠. 서학이라는 이름이었죠. 이들이. 그래서 마치 그리고 여태 한 번도 우리 민족이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낮게 보았던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고 우리를 지켜줘야 될 조선 왕조는 이미 쇠락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해외 세력을 끌어다가 우리 민초들을 오히려 이제 탄압하는 그런 형국까지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댈 데 없는 민초와 민중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자신감을 불러주고 당신들이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가 당신과 같이 있다. 후천의 세상은 여러분이 가진 이 땅에서 1만 년, 2만 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져왔던 그 심성과 맞는 세상이 곧 후천이라는 것이고 후천 세상은 그러하며 우리가 그 길로 가는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잠깐의 혼란이 있는 거니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잘 견뎌내고 여러분을 갈고 닦아라 이러면서 그분들을 어루만져 준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동학이죠. 최재우가 했던.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한말사철이라고 아마 그 당시 우리 민중들이 기댔던 지금으로 말하면 석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드린 야산 이달보다 조금 선배님들인 셈이죠. 정역의 김일부, 지리산 문도사, 경상도 박만수, 모학선 강정산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강정산은 지금 정상교로 남아 있죠. 정역의 김일부, 후춘 세상에 필요한 새로운 주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역의 계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역을 제창한 김일부와 동학을 제창한 최재우는 동문수학한 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일본 식민 지배가 길어지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확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우리가 평생 독립은 어려울 모양이다라고 친일로 막바지에 돌아서서 뭐 군대 참여해라, 신사에 참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지만 동학의 후신들이나 오늘 말씀드리는 야산 그리고 위에 언급드린 김일부, 강정산 이런 사람들은 일본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고 우리 민초들한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 민초들이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의견을 맞았죠. 어쨌거나 이 당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민초들과 우리 뿌리죠. 뿌리와 몸통이기도 한 민초와 민중들을 다독거렸고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방 이후 70년간 압축된 자본주의, 그리고 남북 대립, 일본 식민지까지 했고 그 이후에도 강대국의 영향권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존심하고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더 갈고 닦았죠. 요즘 좀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야산 이달구와 이 같은
역할을 했던 오늘 언급드린 많은 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빛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 때 우리 역사를 이끌고 간 주역들은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리고 국내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뿌리인 민초들과 민중 등을 어루만져준 이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역사책에 좀 더 많은 쪽수가 이분들한테 할애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후천이라는 것이 언제 열리느냐? 선천이 있으니 후천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계산을 한 사람은 소광절입니다. 송나라 시대. 소광절은 우주의 한 사이클을 12만 9,600년으로 봤습니다. 그 우주 순환주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으로 치면 그렇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고, 그것이 64,80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야사는 그 소광절의 계산을 보정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것을 1948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그 변화가 뭐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몇만 년을 걸쳐온 상황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달력상으로의 시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변화는 주위로 해서, 앞뒤로 해서 천천히, 그렇지만 큰 의미에서 봐서는, 큰 흐름에서 봐서는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일 겁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 지점을 찾자면 그 지점은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것을 야사는 1948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선천은 양이고 후천은 음이 강합니다. 그 정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선천에서는 약간 뒤틀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좀 덜 맞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후천이 되면은 음양의 조화가 맞아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음이 눌려있던 음이, 불가피하게 눌려있던 음이 올라와서 양과 어깨를 나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해석에는 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천은 남자가 득세하고 후천은 여자가 득세하고,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와 엘리트 그룹과 왕조와 귀족, 그리고 이제 민중들을 봤을 때는 위에 지도층은 양, 그다음 민중은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인간 이제 정치 체계에서 후천으로 간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사로 봐서는, 자연으로 봐서는 무성한 잎이 떨어지고 결실을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데죠. 예. 그래서 가을은 우리 오행에서 금이지 않습니까? 금. 예. 여름은 불이죠. 예. 불을 다스려서 금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거죠. 이제 결실을 해야 되니까. 불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죠. 우리 인간 세상도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세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실인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정의와 불의가 있었지만은 정의가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의를 지키는 사람 항상 있죠. 억울하지만 그래서 손해를 봤죠. 네. 그래서 그런 게 팽배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선천에서의 우리 도덕적 기준을 상당히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후천에서는 그게 바로 잡힌다고 보는 것이고, 또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이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위에 절대자가 있어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선천에서 살았던 이런 부분이 참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더 낫게 살아야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과거의 허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료와 동시에 우리의 허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인터넷이나 SNS의 번창은 이거의 이런 흐름과, 선후천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서는 언론 몇몇을 다독거려서 아니면 족쳐서 제한할 수 있는 정보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감춰져 있던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눈앞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역의 나라라고 하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주역기니까요, 말을 하자면. 네. 그래서 주역이 과연 어느 나라 것인지도 잘 헷갈릴 지경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 태극기를 보시면 가운데 음양이 있고 주위에 사괴가 있습니다. 이 사괴는 당연히 주역의 8괴 중에 기본적인 4개를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뭐 물, 불, 하늘, 땅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쓰인 어기가 왼쪽에 있는데 임금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태극기입니다. 예. 가운데 음양이 있고 주위에 사괴 대신에 8괴를 전부 다 그린 거죠. 예. 우리는 이렇게 주역의 나라였고, 주역은 사실은 사서삼경 중에 삼경의 사서삼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위에 이제 사서를 통해서 군자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주역을 배우는 이유는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배운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것이 주역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걸 점수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점칠 때 보는 책이다, 점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비서라고 봅니다. 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특히 공자가 하고 싶었던 말, 드러내놓고 할 수 없었던 말, 세상의 흐름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게 설계전에 나온 내용이죠. 종만물, 시만물자. 만물을 끝내고 또 만물을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간방, 막성호간, 간방, 여기서 이제 주역에서 간이라고 하면서 동북방을 뜻하고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뜻했다고 보는 것이죠. 과거에 고조선의 주요 거점이 거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문명을 만들어 서양으로 퍼뜨려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는 게 다시 우리나라에서 우리 쪽으로 간방으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리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공자가 심어놓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주역 공부하는 분들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해방 예언과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산이 어느 정도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야산은 해방이 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을 봤을 때. 그래갖고 야산이 이때 이벤트를 기획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 데리고 문경을 가자 그러면서 가는 길에 바로 문경으로 직행하지를 않고 산천군 금섬의 화계리에 있는 옥시성을 가진 사람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12시가 되자, 자정이 되자 이렇게 합니다. 주인장, 이거 지명이 뭡니까? 화계리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꽃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성은 무엇이요? 옷입니다. 그럼 불러보시오. 뭔지. 꽃게요. 꽃게요네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삼창을 합니다. 꽃게요라고. 닭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벤트를 한 것인데, 꽃기호 삼창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 1945년이 을유년입니다. 을유년이고 36년간 세 번째 맞는 닭띠해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면은 세상이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꽃기호 삼창을 하고 이달이 이런 말을, 야산 이달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밤은 서서히 밝아오고 도적은 물러갈 것이다. 어서 길을 나서세. 그렇게 문경으로 향합니다. 이때가 8월 15일이죠. 그래서 일본이 연합국 측에다가 항복 의사를 전달한 것이 8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4일 날 밤에 저녁에 일본 왕 히로히토가 녹음을 합니다. 항복 방송이죠. 항복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을 8월 15일 그 다음 날 8월 15일 정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광복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촌노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산은 이 날짜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자기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창을 후에 새벽길을 나서서 문경에 도착해서 문경군, 문경동에 갑니다. 그래서 만세 삼창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뭐 닭고기를 가져간 돈을 이용해서 닭을 사서 닭 요리를 해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다. 거기서 야산이 닭춤까지 추었다. 이러면서 그걸 반겼다. 이게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야산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언은 야산은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을 했죠.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 1900 이제 후천 시대가 올 걸 알았기 때문에 후천 시대를 대비해서
대둔산, 석천암에서 제자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8명의 제자 정도가 길러졌을 때 멈췄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우리가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안면도로 피난을 가야 되겠다.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자. 그래서 제자들 가족 중심으로 300가구가 따라가고 뭐 함경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하기 위해 전체가 이사를 온 것입니다. 1947년에 안면도로 이사를 와서 안면도, 광천, 뭐 홍천 그 근처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이 더 지나서 2, 3년이 지나서 전쟁이 나죠. 그때 전쟁이 나기 3일 전에 야산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돈을 모두 가지고 와라. 그리고 쌀, 보리, 콩을 사라. 그리고 전쟁이 나고 인민군이 홍성 예산에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사놓은 곡식들을 이웃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은 집에는 그냥 일주일치 먹을 것만 두고 나머지를 동네 사람에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군이 광천에 들어옵니다. 이제 아주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봤겠죠.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인민군들이 올 걸 대비해서 이미 해방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곡식을 다 풀어서 평등하게 나눠줬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광천 사람들, 그래서 이주해 온 사람들을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야산 밑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뭐 운동선수, 뭐 좌익, 우익, 독립운동하는 사람, 뭐 공무원 하던 사람, 경찰관 하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피난을 가야 됐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르기를 반드시 낙동강을 넘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라디오에서는 우리 군이 침략을 지금 격퇴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산이. 자, 여러분, 전쟁통에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근데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이런 곳이 많았습니다. 백두대간, 특히 인민군들이 패퇴할 때. 그래서 양쪽한테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양쪽한테 다 핍박을 받은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목숨 잃은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래서 인민군한테는 일단 잘 넘겼는데 이제 국군이 수복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복된다는 말이 또 세 가지고 인민군한테 불려가서 조사도 받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 조사관들이 우리 공산주의가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산이 이렇게 비꼬아줬다고 하죠. 나는 공산주의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공식주의자이긴 하다. 같이 생산만 하면 뭐하냐, 같이 나눠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입으로 들어갈 때 공평하게 들어가야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농담조로 일침을 놓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천 근처에 오스산이 있고, 오스산에 당시 만장암이라는 이제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없어졌고, 그래서 그때 피난 가지 못한 군경 가족을 거기 피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점령을 했던 시기에 인민군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 가족을 피신시켜줌으로 해서 국군이 올라왔을 때도 국군한테도 대접을 잘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데리고 있던 300가구를 온전히 지켜내게 됩니다. 이게 야산의 바깥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유명한 두 예언의 두 번째 예언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선천인지 후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이 선후천은 전환기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글로벌 경제가 침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엄청나게 큰 고통에 빠졌죠. 사실은 2007년인가요, 8년인가요? 미국 금융 위기 이후, 그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서 전 세계 국가들끼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우리도 압박을 받고 자유무역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고 하던 시기가 얼마 전이었는데 더 이상 시장이 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시장이 계속 커져야 됩니다. 그 시장이 끝까지 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커지지 못하는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 고통을 지금 어떻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전염병으로 우리가 가지고 왔던 민주국가라는 개념,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개념, 정치책이라는 것,
지도자의 대표성, 자질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련 붕괴 이후에 지속되어 왔던 그 일강 체제가 조금씩 흔들리는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최근 여러 정부들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맞는 방향이죠. 예,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다릅니다. 파이는 키우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파이를 정말 효율적으로 골고루 잘 나눠 먹느냐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술이에요. 여름이 지난 겁니다. 가을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 자, 다시 야산 이달로 돌아가면은 야산은 독립 후에 우리가 급격한 서양화를 경험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였지만 본인의 생애에서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이 제자리를 잡고 갈고 닦고 왔던 것을 뽐내는 펼쳐보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몇 세대 이후의 일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그건 지금 우리의 시대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기 삶에 주어진 시간이란 틀 내에서 자기 성향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것입니다. 물러서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발을 다 담궈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했고 그림이 되려고 했을 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